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왜 제가 여기 나왔느냐, 바로 이번 주가 이재명의 운명의 한 주, 이재명의 1심 선고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재판 정말 이재명의 운명을 가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고가 이번 주에 11월 15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심입니다. 지금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재명이 대권주자 피선거권 다 날아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정당법,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또 당대표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1심 선고가 나는데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1심 선고인데 뭐 그거 가지고서 변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지금은 이재명의 위세에 민주당이 눌려 있으나 이재명이 이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김동연, 김경수가 독일에서 만났듯이 새로운 어떤 민주당의 주자들이 또 꿈틀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434억을 정말 물어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민주당이 말이죠, 해처 모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방안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재명의 이 선고는 이재명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이재명의 재판이 그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말이죠, 지금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기 엉뚱한 서울역에 가가지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함성이 뭡니까?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야 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하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걔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보수가 당했지 2번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는 벌써부터 이제 위기를 느끼고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레밍들이, 새로운 쥐떼들이 지금 당을 분탕질 치고 있다면서 한 번 당하면 됐지 또 당할 것이냐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 국힘에 그리고 보수당의 언론들이 말이죠,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우리가 하다가 말이죠, 우리가 분열돼서 이랬는데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그리고 무슨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도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집회를 해보면 자기들이 지지율이 좀 나오고 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또 김건희 여사를 비토하는 그런 어떤 비토율이 높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회를 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려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차 집회 11월 2일 때는 고작 1만 7천 명, 그 다음에 11월 9일 그때 집회는 1만 5천 명,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촛불 집회까지 열고 또 민노총, 뭐 또 한국노총, 노총까지 동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 좌파 시민단체들 43개 단체가 동원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즉 박박 긁어 모았어요. 그냥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호 15,000명 모으는데 그쳤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선전선동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이죠, 저 좌파 언론에 의해서 또 조중동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검증되지 않고 그냥 막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다더라,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구슬을 했다더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비약을 어떻게 했다더라, 미래를 했다더라,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퍼져나가면서 우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던 겁니다. 좌파는 계속 공격하고 우파는 나몰라라 하고, 그러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홀로 정말 그 엄혹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하더라도 한번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퍼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언론 지형이 그렇게 만만하게 당할 수 있는 언론 지형이 아닙니다. 그때는 유튜브라는 것이 없었어요.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고, 그때는 모든 언론이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영향력이 큰 방송 같은 데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다 보니까, 까내다 보니까, 그리고 유언비어를 재생산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사이에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튜버가 말이죠,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화문과 유튜버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분탕질 치던 한동훈을 향해서 오히려 안에서 말이죠. 한동훈 너 그러면 안 돼. 너 아웃이야. 그러면서 엄청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여기 위기를 느끼고 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을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동훈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말이죠. 그야말로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했습니까? 독대를 해달라. 그 다음에 원형 테이블을 마련해달라.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겠다. 뭐 하여튼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갑질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깨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사과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서 이번에 뭐 특감 어쩌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서 깨갱한 겁니다. 왜? 더 떠들고 더 안에서 분탕질을 치다가는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한동훈이가 정치는커녕 인생 자체가 종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깨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유튜브들의 노력이 굉장한 그 역동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여러 유튜브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말이죠, 우리 유튜브와 그리고 유튜브 독자들과 그리고 우리 뜻있는 그런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리고 또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말이죠, 하야도 탄핵도 임기 단축 개헌도 없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바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 선고는 너무나 명확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가 이제 불 보듯 뻔하다는 말을 쓰는데 명약관화. 이때 진짜 명약관화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과, 그리고 백현동에 자기가 그 옹벽 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김문기를 안다는 것이 여러 진술과 증거로 완전히 그 증명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뭐 같이 골프를 치고 그런 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내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모르는 걸 모르는 거지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주관적 인식이라는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말은 안 되지만 이 주관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 안다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무자로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백현동의 경우에도 말이죠, 이거는 근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로 그건 성남시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또 성남시 직원들과 그다음에 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들이 모두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게 유죄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토교통부 협박받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백현동,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모두 유죄가 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그것은 주관적 인식이니 어쩌니 떠들어서 혹시 피해 나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이 국토교통부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김문기 이거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김문기 아들들이 말이죠, 김문기 아들이 증언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기 아드님이 이렇게 증언한 게 뭐냐면은, 밥을 먹는 중에도 성남시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다. 그런 어떤 증언을 한 적도 있고요. 같이 낚시를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남시장한테 보고했던 얘기, 또 성남시장한테 칭찬을 받았던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셨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7명 중에서 내가 그 대장동을 개발하는 팀장으로 뽑혔다고 그렇게 아버님께서 자랑을 하시면서 들려준 적도 있다. 이제 그러려면서 어느 아버지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회사에서 하는 일과 관련해서 아들한테 거짓말을 하겠는가, 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김문기를 몰았다는 것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적 인식 뭐 이런 거 어쩌고 떠들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문기 이 부분도 유죄가 나고, 그 다음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도 이것도 유죄가 나서 결국은 실형이 나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과 관련된 팩트를 전달하면서, 또 여기 나와서 특히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기도의 의미, 기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갖다 분탕질 치고 있는 아주 나쁜 그런 정꾸라지,
정치 미꾸라지, 동시에 말이죠, 이 법꾸라지,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이용하고 또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이 일삼고 위증을 교사하고 또 여러 개 진술을 갖다가 거짓으로 하도록 이렇게 교사하고,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아주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까지도 또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정꾸라지, 정치 미꾸라지, 그리고 법 미꾸라지, 이재명을 반드시 이번에 단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금 있으면 11월 15일 여기가 북적북적 그럴 겁니다. 그날 저도 생방송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방송은 다음에 한다는 얘기고 지금 방송은 생방송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재명의 유죄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D-6인데요. 오늘 이제 D-5인데요. 5일 후에면은 이재명이가 깜빵으로 갑니다. 그렇게 기원합시다. 여러분들이 기원하고 또 제가 그렇게 또 확실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고맙습니다.